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를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도 보고 많은 노력을 다 하시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차트 분석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타 실력 향상의 핵심인 차트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는 게 있습니다. 1등부터 제가 오늘 20등까지 보면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과정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키드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했는데 제가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당일 신규 상장주는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 테마주는 매매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당일 신규 상장주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종목은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케어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쭉 나오고 나서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짧게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단기 수익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왜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가능한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왜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가 매매가 왜 가능한지 알기 위해선 매물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3550원의 상한가 종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고 전고점은 35,400원입니다. 자, 그러면 3550원 밑에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3550원 위에서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팔지 않고 내 평단가까지는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물량이 묶여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높게 뜨면 우리가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단기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매물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 내일 개장을 했는데 시가 갭이 높게 떠서 35,000원 이상으로 출발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세력들은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흔드는 과정을 이분들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약 반년 정도 물려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대 음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갭이 높게 뜨면서 이분들의 평단 부근까지 주가가 위치하게 된다면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종가상으로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기준봉의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단기 수익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한가가 나오는 패턴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모난 박스를 중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음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는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닥 구간에서 섣불리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 횡보하고 나서 주가를 다시 올릴 때, 정확히 말하면 장대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이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세력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넥스트아이와 세원물산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QAI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또 4월 14일에 윗꼬리 달린 캔들, 지속적으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나타나는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왜 올렸다가 다시 빼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쭉 올렸다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 해석하실 때 이런 캔들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석했을 때는 충분히 다음날 단타 매매 관점에서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 해석할 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물대를 중점적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집봉 이후에 상한가에 도달한 상태에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케어젠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589원입니다. 자, 그런데 1,589원 이상으로 물려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100원에도 물려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0원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1,600원 부근에서 시가갭이 낮게 출발한다면 매도할 확률보다는 매도하지 않고 지켜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갭이 낮게 뜰 때는 시가 매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시가갭이 높게 떠서 매물대 한가운데 주가가 위치하게 된다면 물려 계셨던 분들이 드디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대거 출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장대 연봉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나서 양 패턴이나 단기 상승 N파 패턴을 노리는 것이 또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QA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어젠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원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세력들의 심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원개발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일파만 만들고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연속성을 갖추고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쭉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7월입니다.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한번 올렸다가 쭉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월입니다. 상승 만들고 나서 다시 뺍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상승 만들고 나서 쭉 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스윙 관점은 완전히 배제한 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 있는 상승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연속성 있는 상승이 나와야 스윙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나서 쭉 빠지니까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 말고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선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가갭이 낮게 뜨는 경우입니다. 시가갭이 낮게 뜬다라는 것은 전고점이 4,09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채 시가갭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시가에 들어가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갭이 낮게 뜨지 않고 4,090원 라인을 아예 돌파한 채 시가갭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분봉 V자 패턴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분봉 V자 패턴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아까 1번과는 다르게 우리가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켜보다가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나 세력들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줄 때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상이 나오고 나서 단기 상승 일파 구간이 만들어진 다음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준봉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데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고점 라인인 18,030원을 돌파할 때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겁니다. 이 매매 기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트만 보고서는 돌파하겠지 하고 종가에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돌파하는 적 차트를 만들어 놓고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리 돌파할 것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8,030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단기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봉 패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티시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선 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말 그대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입니다. 세력들은 보통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을 띄우면서 물량을 매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도 물량이 매집이 안 될 때는 공격적인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2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를 만들고 일부러 주가를 띄운 다음에 앞에 1번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쌓여 있었는데 세력들이 도무지 바닥 구간에서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돈을 조금 써서 높은 구간까지 주가를 올린 다음에 물량을 매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지금 구간만 해석한다면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겠죠. 종가 매매 패턴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자면 첫 번째,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급증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시장 특성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5%, 5%, 5% 분할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엑스페릭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가 연달아 나오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패턴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고가권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는지 바닥 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종목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스트에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점상이 나오고 윗골이 길게 달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고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음날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페릭스 다시 넘어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구간인 것과 앞에 이런 패턴이 나온 것은 이스테이드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을 잡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할 때 캔들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이스테이드처럼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아직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상한가를 마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날 주가 상승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페릭스와 이스테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구간만 보면 똑같습니다만 지금 이 캔들의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실력 향상의 핵심인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